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공장을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공장을 물건을 볼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입찰이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성시 안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건데요. 그냥 시화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화공단 내부에 있는 거고 하나씩 볼게요. 물건 정보는 공장이고 대지 평수는 509평, 500평이라고 할게요. 건물 면적도 502평인데 그냥 500평. 그러니까 거의 뭐 건폐율을 다 쓴 거네요. 그러면 다 쓴 거니까 거의 뭐 주차장은 협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임의 경매고 뭐 저당권 실행이죠. 임의 경매라는 것은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거니까 임의 경매. 그다음에 감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35억이네요. 그 다음에 한번 유찰돼서 이번에 11월 23일 날 재매각이 되는데 24억으로 좀 24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는 뭐야 이거 태성 에코테크? 네, 태성 에코테크라는 소유자 채무자 똑같습니다. 이거 뭐 공장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별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그럼 한번 공장 한번 배치로든가 아니면 건물을 한번 볼게요. 뭐 건물 깔끔하니 괜찮네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수변전실이 있고 수변전실은 뭐 매각 제일 것 같고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쭉 볼게요. 뭐 공장 안에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네요. 잔뜩 쌓여 있고 그렇다면 이제 잔뜩 쌓여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는 공장 경매 시에 이제 이 안에 물건이 가득하잖아요. 태성 에코테크라는 회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매각이에요. 기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하고 건물이 나와 있는데 자 토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509평 29억에 감정이 됐고요. 29억이 얼마냐? 5, 6, 30, 한 600만원, 평당 한 600만원씩 감정이 됐네요. 근데 시화공단은 사실 600만원 지금 넘어요. 시화공단의 지금 가치가 한 700만원 정도 갔는데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건물은, 1, 2, 3, 3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회가 있고, 제시회 기타 건물이 있는데, 보면은, 본 건물 공장동이 36억에 돼 있고, 아니 3억 6천에 돼 있고, 그다음에 9천, 8천에서 건물이 5억 7천에 돼 있네요. 5억 7천에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은 그래요. 공장을 낙찰 받을 때는 토지하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 토지가에 저는 20%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장 건물은 사실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공장을 볼 때는 건물이 토지가액의 2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최대 맥시멈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 이상 돼 버리면 공장 건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차피 건물이라는 건 낡고 시간이 지나면 흐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도 떨어지고 감가도 되고 그렇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죠? 공장 건물 가격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공장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공장 지금 건물이잖아요. 공장 건물이 5억 7천 그리고 토지가 29억 약 30억이니까 아주 뭐 저렴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토지하고 건물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아주 베스트한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공장이 이제 경매가 나오게 되면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공장 기계기구들 있잖아요. 기계나 어떤 각종 기계류들이 보통 감정에 포함되거든요. 공동저당으로 잡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가에 포함되는데 여기는 공장 기계나 기구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업체가 뭐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 고철로 팔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기계기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이 뭐 참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아까 제시의 건물 조그만 참고 같아요. 그다음 본권 공장 어쩌고 수변 전선은 수재불명으로 감정 기재 지금 어쩌고 저쩌고요. 예,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보면 보증금 8천에 월 800만 원에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JS 글로벌, 그다음에 태성테크가 쓰고 있고, 보증금 500에 월 50만 원. 그러니까 월세는 보증금이 8,500에 월 850이 나오네요. 임대료가요. 뭐 임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 정도 공장이면 임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850, 뭐 100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100평, 200평씩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많으니까 뭐 분할을 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뭐 500평이니까 충분하죠. 뭐 250평, 250평 잘라서 판다거나 아니면 그냥 공장 실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바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을 보면 대항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근저당이 2017년 4월 5일 날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2018년 12월, 이분도 2019년 12월, 2018년, 2017년보다 늦지요. 근저당보다요. 그러니까 근저당보다 후순위죠, 후순위. 후순위다 보니까 대항력도 없고, 그죠? 대항력도 없고, 배당력으로 해도 배당금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바로 명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권리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근저당 이후에 나머지 다 소멸. 신한은행에서 35억을 해줬네요. 많이 해줬네.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문제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뭐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고 토지 등기부도 뭐 근저당 이후에 다 소멸.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을 낙찰을 받다 보면 이제 물론 실사를 가서 해보셔야 돼요. 실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공장을 입찰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첫 번째, 공장에 기계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장 기계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낙찰 받았어, 그죠? 공장 기계 기구가 너무 이제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장 하시는 분들은 그 기계 기구를 막 개조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낙찰자한테 필요가 없는 기계 기구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너무 높게 낙찰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수도,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이 또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현장을 가보셔서 현장을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뭐 전기세, 수도세 면책금을 쓰니 현장 답사 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폐기물 방치 여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도 물론 내가 낙찰 받으면 내가 일단 치우고 기존의 소유자한테 제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제가 구상권을 청구한들 뭐 이분이 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폐기물도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 돈 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철덩이라고 한다면 요즘 뭐 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돈 되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물건, 시화공단에 있는 물건 2024경 377,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검토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적정한 가치를 판단해서 가격을 파악한 다음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입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